마켓 11 시작합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아니, 이 파란색 옷을 여러 벌 샀었어요? 아닙니다. 그래요? 한 벌 있어요. 이거 한 벌. 파란색은. 아, 그 웬만하면 저녁 때문에 입고 나오시라니까. 아, 저녁 때요? 네. 아, 뭐, 파란색이 뭐, 그런, 관념을, 편견을 버려야 돼, 편견을. 아니야. 이게 뭐냐면, 네. 이 사람이 어떤 징크스가 생기면 거기에 얽매이게 돼서 안 됩니다. 아니, 그게 버려야 아니라 됩니다. 이성훈 대표는 네. 그 방송을 하면서 이제 앉아서만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방송에는 서서도 하거든요. 네. 크로마 입게 되는 데는 네. 파란색 옷은 좀 잊지 말라 그러죠. 아, 그렇죠. 그런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나는 이제 크로마 방송을 안 하니까, 네. 이제 크로마를 안 하니까, 그건 또 이제 캐스터들이 가서 이렇게 또 해주니까. 아니지. 크로마 할 때 그 자리가 돈이 또 되는 데가 있거든. 아, 그렇지. 다양하게 협찬 코너들은 크로마에 하지. 엔터테이너 해야지. 엔터테이너. 아, 그러면은 그때는 또 빨간색으로. 그런가? 아, 내가 알리바바에서 그 빨간색 와이셔츠 시켰다가 다시는 알리바바에서 그런 거 시키면 혼난다 그랬고 알리바바 삭제했죠. 홍미 사셨잖아요. 홍미는 샀는데, 네. 그것도 이제 그 어머니께 써보시고 평가를 들어야 되는데, 만약 그것마저도 실패하면 아마 그런 데도 시키면 아마 욕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알리바바에서 옷을 시켰어요. 네. 엄청 많이 팔렸더라고. 네. 그래서 괜찮겠지 했는데 역시나. 알리바바에서 몇 명이 샀다는 거는 네.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50배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같은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 그 가장 많이 팔린 걸로 해갖고 베스트 그걸로 해서 했는데도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 베스트 숫자 자체가 우리나라 의미가 워낙 많이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짝퉁을 네. 걔네들이 역시 그 짝퉁과의 전쟁이라니까. 네. 아, 그건 그렇고요. 오늘 보면 바로 특징 하나 좀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저는 3년 전부터 고객이고, 이성훈 대표 애기 엄마도, 와이프도 지금 고객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CJ 헬로. 그쵸. 네. 어떻게 소식이 들었나? 오늘 12%나 급등하네? 아, CJ 헬로. 네. 그럼 뉴스는 이거죠. 각종 우리 이성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단통법이 생기면, 각종 규제, 결합상품. 그래서 이제 SK라든가 KT 이런데, 특히 이런 데가 좀 네. 강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보조금은 30만원 딱 묶어내니까 다른 거를 많이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또 규제한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KT나 이런 데가 좀 강할 텐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그것 때문에 오른다는데. 결합상품 보조금 규제. 네, 그것 때문에 오르는데요. 네. 정말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오늘 갑자기 눈이 띄어서. 일단은 결합상품 보조금 규제가 되면 네. CJ 헬로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 건가? 다른 쪽에서 뭐 왜냐면 이제 그런 결합상품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네. 이제 뭐 결합상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왜 규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단통법 해갖고 결국에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오히려 싸게 사면 배 아프니 네. 모두 다 비싸게 호갱이 되십시오 하는 게 단통법 아니야. 아, 그렇죠. 근데 여하튼, 어찌되었건 간에, 그런 걸 떠나서, 가입자 베이스는 꽤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네네. 알뜰폰은 예전부터 쓰고 있고, 알뜰폰 2개나 쓰잖아요. CJ도 쓰고, 딴 것도 하나 쓰는데, 그 알뜰폰 중에서는 CJ가 제일 좋아요. 제가 써보면은. 아니, 품질은 똑같았거든요, 사실상. 근데, 전화를 잘 받아요, 나름. 그래서, CJ로도 전화 안 받는다고 불평하는 분은 계시는데, 아이, 그거는 알뜰폰에 대한 모독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저기 딴 데다 하잖아요. 네. 정말 통화가 안 돼요. 통화 안 돼요. 통화 안 돼요. 네. 저는 대성한테 써봤잖아요.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네, 저는 세 군데를 써봤거든요. 네. 한데 전화 안 받는 데는 많아갖고요. 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써 있어요, 친절하게. 오늘날은 웬만하면 전화하지 마세요. 그만큼 전화가 잘 안 돼요. 네. 근데 하여튼 CJL로는 전화를 좀 받습니다, 그래도요. 근데도 안 되는 경우가 그래도 다른 거보다는 전화를 덜 받는데요. 하여튼 CJL로가 하여튼 항상 오늘 올라가는 거 특이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보면 코스피가 다시 약간 분전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가요. 상대적으로 보면 코스닥은 오늘 조금 쉬는 모습인데 코스피가 좀 오늘 올라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일단은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상 하나 한번 짚고 넘어가죠. 아침부터 어제 이제 밤이었죠. 샌디스크가 실적에 대한 쪽, 뭐요? 실적 전망 추정치를 이제 하향 조정했습니다. 샌디스크? 예. 네. 어제 18.4% 급락을 했는데 맞아요. 그 영향 때문인지 일단은 아침부터 외국인 매도, 그 매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밀리고 있고요. 어제 미국 시장 조정은 나왔습니다만 조정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유로화가 최근 반등하지 않습니까? 유로화 반등, 그 다음에 달러 약세 이런 구조에 대한 달러 이제 다시 한번 약세 이런 구조에 대한 쪽이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유로 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쪽에 자금이 들어왔다라면
지금 그 자금에 대한 쪽들이 주춤거리고 있거나 오히려 좀 매도하는 네.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초싹거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캐리 트레이딩 자금은 헤지펀드 자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싹초싹 매매에 대한 쪽을 네. 뉴스 플로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이제 길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네. 우리는 알고 있죠. 네.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 경기 슬로우해질 겁니다. 2년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미국 경기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 경기가 작년 4분기보다 좀 더 슬로우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또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다운될 거다라는 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역시 1월달, 2월달에 대한 지금 이제 1월달, 2월달에 우리는 잘 몰랐지만 한파가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또. 방송에서 여러 번 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했죠. 우리도 이제 여러 번 했죠. 우리는 알지만 다른 환경이나 다른 방송에서 거의 안 방송 했어요. 걔네들 잘 모르지. 거의 이제 그런 네. 얘기가 없었는데, 네. 어쨌든 한파에 대한 효과가 지금 나타났다. 네. 그게 이제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만 좋고요. 네. 나머지는 다 계속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발표된 지표에 대한 쪽들도 보게 되면 네. 뭐 지표는 뭐 그냥 무난했지만 네.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뭐 서비스업 PMI 이런 쪽은 이제 심리 지표죠. PMI는 그렇습니다.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뭐 그 전에 발표된 산업 생산 아니면 소매 판매 이런 것들 보면 다 슬로우다운 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미국 시장에 나타나는 것이 외국 애들로 하여금 지금 매수를 안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하면 정말 시장 번지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오바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어제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샌디스크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바이오 관련주들 뭐 이렇게 급락하는 게 없고 오히려 또 30%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바이오에 대한 논란, 뭐 지금 바이오에 대한 고평가 논란, 이것들이 역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또 조정을 약간 종목별로 가파르게 하는. 좀 압박을 주는 건 사실이죠. 작년에 우리가 또 그거 4월 달에 똑같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작년 차트 보게 되면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작년에도 그때 누가 그랬습니까? 얄런 의장이 7월이었죠. 바이오가 그 전에도 바이오 고평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한 번 했고, 네. 7월에 한 번 했고. 네. 7월은 옐런 아주머님이 직접 슬쩍 말씀해 주셨어요. 작년에도 역시 보니까 여기 FOMC 의장님이 오셨네요. 드디어. 네.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FOMC 의장님. 저는 안 보여요. 여기 보여요. FOMC 의장님이 여기 네.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한 쪽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또 이제 계속해서 유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멘이 뭐길래 예멘에서 뭐 이렇게 유가를 많이 뭐 이렇게 채취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맞아. 지금 그 예멘을 보게 되면 요 스웨즈 운하, 여기가 이제 스웨즈 운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가 이제 예멘이 여기에 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예멘, 같습니다. 시리아, 그리고 네. 터키 이런 데는 우리한테 좀 익숙하죠. 네네. 특히 미국 영화나 네. 드라마 많이 보신 분은 아십니다. 예멘 항상 보면, 예멘이나 이런 데 보면 몇 년 전에도 내란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말씀 잘하셨는데요. 원유 생산량은 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우리가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 그리고 저 우리가 잘 모르는 유럽 나라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정도죠. 잘 모르겠죠.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잘 알아요. 저는 이제 미국의 영화, 뭐 그 드라마 이렇게 보면 전 테러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납치 이런 거 보면 항상 협상 장소로 예멘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예멘은 어디 CIA가 사람이 예멘 갔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뭔가 좀 작전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여튼 예멘 무서운 나라죠. 일단은요. 그래서 어제 이제 낸드 플래시 관련돼서 샌디스크가 주가가 급락이 나와서 네.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요거를 잠깐 한번 샌디스크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샌디스크가 나오나요? 네. 산디스크로 나오네. 네. 그 스페인 지수가 나오네. 네. 지금 보게 되면 SNDK. 네. 어제 이제 그 샌디스크가 급락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은 상한가 한가지도가 없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이렇게 네. 훅 하고 번지 점프를 해버리는데, 네. 이거는 이제 샌디스크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오히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오히려 또 스페인이 나와. 전 제 영어는 요즘 영어 잘안 영문이 이상해 잡혀요. 요즘에. 영문이 버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말을 경우는 함부로 하시네. 자기가 잘못했다고 눌러도 안 되잖아. 네. 네. 지금 눌러도 안 되잖아요. 외국 사이트로 보시면 되죠. 네, 뭐 외국 사이트를 봐야 되는데,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반등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 수율 문제, 그래서 수율이 안 나오는데 이건 샌디스크만의 문제거든요. 네. 두 번째는 강달러. 네. 그건 미국 기업 사정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 삼성전자 애플의 삼성전자 이탈. 네. 삼성전자로 또 이제 발주 줄 거다. 아니면 삼성전자로 또 여러 가지 이제 AP 부터 시작을 해서 네. 삼성전자양 물량이 이제 애플의 삼성전자양 물량이 늘어날 거다. 이거는
전부 다 이제 그 샌디스크만의 문제지 이것을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업계 전체로 확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도가 일단은 뭐 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매도에 대한 쪽을 좀 찾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뭐 이것이 뭐 추세적인 하향을 만들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4만 원대 초반과 이 5만 원대의 박스권 이 흐름이 계속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또 얘기해드리겠지만 저는 SK하이닉스가 또 갑자기 훅 좋아져지고 있어요 요새요. 근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지금 판이 쏠려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분명히 수급의 요인 그런 것들 분명히 하나 있어 보이겠고요. 좀 이제 어저께 의뢰 공시가 들어가고 어저께 일부 보도가 좀 나와갔고요. 의뢰 공시?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시 의뢰 죄송합니다. 공시 의뢰가 들어가고 오늘 이제 발표가 났어요. 저는 뭐 그거 주가의 영향 긍정적이겠지만 상당히 좀 대한민국 또 한 번의 재벌의 문제처럼 보여줬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왜요? 그게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 얘기인데요. 이제 그 공시 보셨죠? 공시를 보면 검토 중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 났어요. 이제 확정 안 되는데 이게 불과 2년 전이었죠. 현대제철과 하이스코의 업무 이제 조정. 네, 그러면서 현대하고 하이스코 올라가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사랑받던 사위가 이제 이혼을 하는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위가 정말 보통 사위가 아니거든요. 능력자 사위. 능력자 사위였는데요. 이혼하고 이제 떠나가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요. 다시 이제 저 아드님 중심으로 이제 합치는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이게 보면 외국인의 보기에는 상당히 썰렁한 추진이거든요. 이게 방향성이 맞건 떠나서 그렇게 띄었다 붙였다 합치고 이런 거가 상당히 좀 신뢰성이 떨어지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은 맞죠. 방향은 좀 맞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신뢰감에서는, 이게 또 한 번에 저는 시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은 증권 가는 시각은 긍정적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삼성동 부지 매입 이후에 두 번째로 실망스러운 조치였다. 실망스러운, 왕 회장님의 또 일방적인 뜻, 높은 분의 정말 뜻이 다시 한번 나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3년 전 했어야지, 하려면. 2년 전이었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증권가 시각은 일단 현대제철이 4천억에 달하는 현대하이스코의 이 현금, 영업이익, 이걸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이 된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에서 필요한 모든 강종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로 이제 발돋움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그룹에서 필요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2.3% 현대하이스크가 현대제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오버행 이슈에 대한 쪽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합병은 아마 전체 합병이 될 거다라는 얘기하고 빠르면은 연내, 그러니까 빠르면은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그 합병이 되지 않겠느냐. 그 방식은 현대제철의 신주 발행에 의한 교환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주당 현대제철 0.8313주가 교부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또 이제 차익거래 기회가 그 가격에 따라서 현대제철과 하이스코어의 가격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연계돼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어저께 기준은 이제 증권사에서 나름 분석한 거고요. 일단 이거 확정된 건 하나도 없고 일단 공식 났으니까요.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으니까 이제 하는 거겠죠. 또 이거 한다가 안 하면 또 개촉되잖아요. 해야죠. 하는 건 분명하죠. 회장님께서 야, 그거 왜 이제는 뭐 성재도 없고 하나로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한마디 하셨겠죠. 방향은 맞아요. 방향 맞는데 저는 이제 약간은 실망스러운 게 이미 2년 전에 그러니까 벌써 횟수로 보면 3년이고 만으로 보면 2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 가을에 했어야죠. 했는데 지금 한 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왜 냉연강판 사업부만 띄워갖고 갔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나. 모르죠. 우리가 알고 모르게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지, 부부관계가. 그랬나?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가 그 당시에 했으면 깔끔한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솔직히 그게 알짜였거든, 하이스코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근데 저는 상당히 현대차의 전 근대적인 경영 방식이 너무 나타났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상당히 박수는 칠 일이지만 재작년에 한 건 이건 아니다. 그럴 수 있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한국경제 대주주. 아니에요.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의 대주주. 그런 건 상관없이. 그런 상관없이. 저는 이거 뭐 잘못된, 방향은 분명히 맞는데요. 매끄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 네, 이슈 돌직구 얘기하겠는데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이가 한두 개가 있긴 있는데 오늘 누가 뭐래 좀 많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AIIB는 네. 기본적으로 왜 했느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네. 왜 했겠어요?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 글로벌 탑2로 가고 탑1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금융 쪽은 쏠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쏠려 있어요? 미국. 유럽에 쏠려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아시아개발은행 했는데 아시아개발은행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뭐예요? 일본과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쏠려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 월드뱅크도 미국 거고. 아시아 쪽에서의 맹주를 떠나서 전 세계로 가고자 하는데 뭔가 계속해서 아시아 내의 역학관계는 오히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위축된 거거든요. 지금요. 서비스가 활발한 것도 아니고 특히 모든 거가 미국이나 유럽 중심은 뭔가 판이 흘러가니까 그거를 이제 어필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시진핑의 작년, 재작부터 해갖고 이제 작년에 이제 얘가 나온 것이고요. 끊임없이 요구했는데요. 이걸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초기 자원부금은 500억 달러면 1000억 달러인데요. 네. 1000억 달러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초 정부, 대한민국의 제시한 건 5%예요, 5%. 그래서 지금 네. 뉴스 잘 보시면요. 제일 관건은 지금 지분율이거든요. 네, 지분율과 미국과의 역학관계인데, 요번에 큰 의미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장 큰 의미는 중국의 힘을 과시했다는 거 가장 크죠. 전 세계적으로요. 왜냐면 미국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영국 떨어지고 프랑스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고 다니고 호주도 간다 그러니까 지금 G7 국가 OECD G7 국가에서 안 한 거는 누군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일본 안 했죠 아직요. 일본. 미국 안 했죠? 미국은 미국에 붙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뭐 밑에 캐나다. 위에 붙어 있는 캐나다 정도 아직 안 했는데요. 결국 이제 미국도 이제 막판에 되니까 이제 각국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게 일단 중국의 영향이 그만큼 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분율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최소한 아시아 개발은행 6.4, 6.5 정도 갖고 있을 거예요, 지분이요. 그래서 그 이상은 최소한 가야 돼. 그걸 갖고 있다는 중국 얘기인데요. 그래서 일본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생각하는 건 10%, 10%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일부 언론에서 흘러나온 얘기예요. 근데 10%까지 되면 이제 3대 주주가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인도를 꺾기 쉽지 않아요, 지금요. 분위기가요. 왜냐, 인도가 워낙 커지는 시장이고, 돈이 없는 나라, 인도도 돈이 없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지, 인도 자체가 돈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 일본, 인도 다음에 어느 나라가 될지.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달라. 막상 들어가면, 왜냐면, 아무리 우리 강준혁 의원 같은 경우 우리 방송할 때면 상당히 들어가도 우리나라가 뭐 영향이 되겠냐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거든요. 자본주의 그만큼의 투표권을 갖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이잖아요. 보팅 파워이기 때문에요. 최소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뭔가 사업을 하는 간에 그 정도는 이권을 챙기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 업계에서 상당히 반색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말을 못했죠. 왜냐하면 또 미국 눈치 보니까 업계에서도요, 재벌들도. 말을 못했지만 엄청나게 좋아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 사업 규모를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가 2020년까지 5조 달러 얘기했잖아요. 또 5조 달러는 얘기를 안 쓰고 이학년이 말 똑같이 하면 쪽팔리니까 7,500억, 연 7,600억 달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곱하기 5하면 5조 달러거든요. 예, 그잖아요. 곱하기 6 하면 그 정도 나오니까. 그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5% 하면 한 30조 원 수준. 한국 돈으로요. 그래서 10% 하면 60조 원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려야지만 이렇게 해서 가장 수혜가 보는 건 우리나라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결국 중국이다. 네. 그죠? 중국이 가장 사업을 크게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중국이 50% 지분일지 25% 주인할지 모르지만 중국이 나라에서 하는 거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거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 당연히 항만, 도로, 철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요, 시장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가, 우리가 SOC 투자할 때 보면 항만, 도로보다 오히려 더 큰 사업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그게 지금 오늘 표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 큰 거가 광의의 수처리 산업이에요. 수도 깔고, 하수도 깔고 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농지 개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짐짓 그런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그리고 요번에 보면 스마트 원자로가 그것도 결국 이거 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스마트 원자로가 그만하는 게 아니라 해수 담수 사업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두산중공업이 됐건 오늘 건설주가 막 오르다가 지금 이제 재료가 낮기 때문에 조정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건설 그리고 보면 이제 수처리와 관련된 거 있죠. 심지어는
각종 강관 만드는 애들 있잖아요. 네. 파이프하고 이런 것들. 세아. 뭐 뭔지 몰라. 부산 파이프. 네, 뭐 그건 시청자분들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이거 장기적 시멘트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있죠. 그것들을 뭘 사냐? 중국의 대표 주식을 사시면 되겠다. 후양뚱 가서. 그래서 그런 거가 정말 큰 이슈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나라의 저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4대 강과는 차원이 다르다. 250배 사업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 큰 비즈니스 거리가 걸려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네. 이 북한 쪽 인프라 개발하는데 그것도 하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정말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콩껌을 중국 프로젝트에 콩껌을 따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네. 그것도 이제 순서대로 네. 배정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순서대로 번호표 받고 네. 이제 배정해 주는 거고 또 이제 그 지분율만큼 이렇게 배정해 주는 거라 네. 참여하는 지분율만큼 들어오겠지만 더 핵심 포인트는 우리한테 이제 정말 와닿을 수 있는 건 북한 지역 개발. 네.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그걸 많이 이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뉴스에도 얘기하고 네네. 기대를 하는 건데 지금 같은 남북 관계에서는 뭐 기대감이죠. 네네, 그래서, 기대감이지만. 기대감이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그런 다른 얘기는 단가야지. 분명히, 네, 그런 얘기는 분명히 하고 있겠고요. 아까 이제 임시필명 11402님이 30조 아니라 300조 말씀하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5조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면 5,760조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5%면 맞죠. 5, 20이니까 30조 정도 맞죠. 이성원 대표. 예. 300조는 아닐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계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IIB는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거는 결국은 중국이다. 네, 중국의 관련 주식을 보시는 게 낫다. 훨씬 확률이 높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IB는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LG전자 얘기 잠깐 좀 해보면 좋겠는데 LG페이 또 뭐예요? LG페이, LG전자가 이제 네. 따라쟁이 LG. 네. 따라쟁이 LG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LG가 어쨌든 간에 이번에 좀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LG도 이제 전자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쭉 보게 되면 LG 전자결제라고 해갖고 이렇게 네. 지금 전자결제 쪽은 있죠. 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말이 많죠. 이게 이제 그 LG M페이인가요? 아마 네. 그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냐 아니냐 이러면서 말은 많습니다. 근데 네. 이제 LG가 지금 LG전자가 LG페이를 하겠다라는데 이번에 G4에는 LG페이 모델이 장착되지 않습니다. 네. 장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LG전자가 지금 이번에 하겠다는 건 뭐냐면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관련 핵심 기업을 네. 인수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 핵심 기업에 대한 쪽을 인수를 해서 이 중에 한 곳을 네. 지금 인수하겠다라는 얘기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루프페이 같이 그 하나 인수가 되면은 그 다음에 카드사들과 제휴해서 곧장 LG페이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G4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서비스가 탑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맞네. 5천조에 많으면 제가 착각했네. 5천조에 5%니까 300조가 맞네. 네네. 그죠? 제가 왜 자꾸 30조라 그랬죠? 사람이 제가 너무 그릇이 작았네. 그죠? 그래서 이 LG전자, LG페이고요. 이번 G4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오늘 보고서를 또 LG전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뭐 나중에 네. 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오늘 보면 이제 CNN 머니 이렇게 뉴스 보시면은요. 거기 어디 검색하면 나올 텐데요. CNN 머니. 제가 하나 모르겠는데요. CNN 머니 보면 오늘 보면 또 갤럭시 S6를 엄청 빨았어요. 그래갖고 보면 아이폰인데요. 갤럭시 S6를 아이폰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아이폰 6, 그 갤럭시 S6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거 나왔는데요. 문제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번에 G3 자기 엄청 좋아했죠. G3는 어떻게 생각 갖고 있어요, 자기요? G3가 반응이 좋긴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반응이 좋기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화면이나 이런 게 이제 스펙이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네. 사실 스펙으로만 놓고 보면은 갤럭시 S6가 네. 뭐 이제 엣지가 이제 딸릴 것도 없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네. 직접 봐서 우리가 네. 이제 알지만은 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뭐 아이폰에 밀릴 것도 없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G4는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거기다 뭐 LG페이도 장착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벌써 딸리는 거거든요. 딸리는 거야? 그다음에 엑시노스는 발열 문제 없지만 뭐 스냅드래곤 그 8107 달고 나오는데 발열 문제 해결하고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래?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있어요. 네. 그거 다 아는 거잖아. 네네. 근데 보시면 오늘
그 리포트 한번 보시면요. 네네. 한국투자인가?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L전자에서 이번에 4월 말에 네. G4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보고서를 한번 보는데 거기 보면 G3보다 더 잘 팔릴 거 이렇게 나왔잖아요. 볼까요, 그냥 지금? 네, 잠깐 보세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보세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누군가 하나는 크게 다칠 거라는 거야, 지금요. 누군가 한쪽 사이드는. 왜냐면, 아이폰 6 있죠. 아이폰 6가 해서, 6가 뭐 지금도 잘 팔리고 있잖아요. 1분기에도 분기 기준으로 보면 지난 분기에서 두 번째로 사상 잘 많이 팔릴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바꾼 사람이 1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이폰 기존 유저 중에 바꿀 사람이 많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잘 팔리는 거고요. 지금 갤럭시 S6도 지금 전작 대비 50% 잘 팔릴 거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G4도 또 잘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까지 들으세요. 이게 보시면 지금 플래그십 모델 있죠. 400달러 이상의 플래그십 모델이라는데 이게 전년 대비 커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잖아요. 네. 대부분 중저가하고 전년 대비 정체 내지면 마이너스 얘기까지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플래그십 시장은. 그러면 시장은 작아지면 더 팔리다 그러면 누가는 죽는 거 아니야? 누가는 거짓말하는 거죠. 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이제 300불, 400불짜리 시장이 있고 네. 그 플래그십은 아니지, 솔직한 얘기로 300불, 400불짜리가 아니 400불 회사 이상 보게 되면 아니, 제 말은 네. 400불 이상을 업계에서는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쓰거든요. 쓰지만 네. 스펙을 보면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빨려. 하여튼 400불 이상 플래그십 모델 시장이 올해 정체 내지 주로 줄었다는 얘기하거든. 그쵸. 근데 애플도 더 팔린다. 삼성도 더 팔린다. 누구는 죽는 거죠. G4도 더 팔린다고 얘기하니 다 더 팔리면 세 개밖에 없잖아. 실제로 보면 여기다 소니 조금 있고 HTC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매일 시장 3명, 4명이잖아요. 누가는 죽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지금 보게 되면 누가 죽을까? 여기 한번 보게 되면 네. 여기 보게 되면 LG가 G 프로 시리즈를 없앤답니다. G 프로 시리즈를 없애겠다. 그래서 G 시리즈와는 다른 플래그십 모델을 출시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LG 페이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메탈 케이스 장착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합니다. 다만 안에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메탈로 들어갑니다. 내부는 메탈로 들어가요. 뭔 얘기한 게? 내부에도 메탈이 있고 외부에도 메탈이 있거든요. KH바텍이 내부 메탈을 하는 거예요. 외부 메탈을 이번에 못하고 모베이스가 한다고 그래갖고 모베이스가 가고 나머지 떨거지 물량을 뭐 딴 데서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KH바텍이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내부만 메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거는 지금 설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메탈도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은데 만약에 메탈 케이스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배터리는 의미 없어요. 배터리 저는 배터리 안 갈아 쓰거든요. 맨날 자기 갖고 다니잖아. 지금도 맨날 충전하잖아. 배터리는 안 갖고 다니지만 충전은 해요. 그러니까 충전한다. 배터리는 안 갖고 다녀요. 전 배터리 안 갖고 오히려 그 샤오미 보조 배터리로 그냥 하지. 왜냐하면 나중에 그냥 1년 있다가 새로운 배터리로 갈아 끼웠거든요. 안 쓰고 있다가, 안 쓰고 있다가. 그래서 그거를 갖다 장착하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낮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안 팔립니다. 왜냐면 디자인에서 그 내구성이라든가 이 딱 완성도 면에서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없어 보여.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단점이 될 거고 스냅드래곤 810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뭐 잘 팔릴 거라는데 이거 저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냅드래곤 810이 이번에 어쨌든 간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럼 L전자 주가 X인데? 저는 그래서 이거가 그리고 지금 여전히 말이 맞거든. 메탈 케이스, 지문 인식, 무선 충전 등이 장착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보게 되면 삼성이 하고 있는 거 하나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 30만 원에 팔면 딱 맞겠다. 가능성 있죠. 30만 원. 30만 원이면. 그런 가격으로 승부를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G4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격으로 승부를 보지 않으면, 플래그십 폰에서 완전히 탈락되는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좀 안 팔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다만 뭐 가격을 30만 원대로 내놓는다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투에서 이런 보고서 나왔습니다만은 글쎄요, 이분 말이 맞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누구 맞는 말은 모르지. 누가 맞은 말. 근데 나는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이승원 대표가 냉정하거든, 이 부분은. 아니, 이거 진짜,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해보셔도 지문인식 안 들어가, 메탈 케이스 안 돼, LG페이 안 돼, 무선 충전 안 돼. 결정적으로 거저주면 어떡해? 하지. 거저주면 하지. 거저주면 남는 게 있겠어요? LG가? 모르죠. 근데 제 예측은 이래요. 저는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전혀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 다른 생각 갖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어제도 말씀드렸나? 갤럭시 S6 발표하는 날 있잖아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펌프질 들어갔잖아요. 전 세계적 펌프질 들어갔잖아요. 저는 수혜주는 딱 하나 있다 보고 있어요. 뭐요? 제일기획. 제일기획? 네, 지금 차트 보여주세요. 네. 저는 제일기획이 하여튼 그 회사 측에서 얘기했잖아요. 네네. 엄청난 대규모 마케팅을 하겠다. 글로벌 네. 마케팅을 강조했다는 얘기고요. 제일기획이라는 회사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동안 꾸준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해외 진출을 활발히 한 거고요. 그것도 직접 인수를 통해서 막 들어갔어요. 그동안요. 수년 동안에. 런던에도 사고, 중국에도 사고, 영국 막 샀어요. 근데 결국 뭐 현지도 하지만 삼성전자를 글로벌리 광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안 좋았던 거는 작년에 연초 대비 엄청 기대했는데 연초부터 박살났잖아요. 그건 이제 유럽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졌던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했는데요. 그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럽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세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5% 이상은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그리고 제일기획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고 있고요.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 대행이 결국 제일기획에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제가 주위에서 보면 물론 제가 만나는 사람이 다 틀리고요. 네. 이성훈 대표 만나는 사람이 다 틀리고 네. 또 주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다 틀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스마트폰을 네. 그래서 갤럭시 S6로 바꾸겠냐고 물어봤을 때 바꾸겠다는 사람 이성훈 대표 한 명밖에 못 봤어요. 저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르다는 거야. 저는 심지어 아이폰 쓰던 사람이 이번에 나 갤럭시 S6 엣지로 갈까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40%가 있다는 거잖아요. 또 그런 주장이잖아요. 제 주위에 S6 바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근데 이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그 만난 사람마다 들리니까. 그래서 오늘 또 물어봤어요. 우리 앵커 너 바꾸냐 그랬더니 걔가 영어로 한마디 하더라고 저한테. 네. 네버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는 완전 그 친구는 이제 빠란 얘기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오랜 이 업계에 있던 경험으로 보면은요. 주위에서 갤럭시 S6 쓰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번에. 바꾸는 사람들이. 그리고 1년밖에 안 되는 사람도 바꾸고 6개월밖에 안 되는. 왜냐면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3개월 만에 바꾸고 1년 만에 바꾸고 1년 반 만에 바꾸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봤을 때 법인 상대 있죠, 법인. 법인 상태에 엄청난 마케팅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법인 시장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런 단통법 이런 개념이 별로 아닐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법인 계약을 해서 물량 바꾸고 그리고 법인 통화에 세일즈 들어가고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주위에 여러분 보세요. KT 다니는데 아니면 삼성 계열의 어떤 협력사 다니는 이런 것도 많을 거란 말이지. 네. 그래서 나오는데 너 이러니까 나오니까 나는 써니까 너 바꾸지 않았겠니? 네. 뭐 그런 게 주위에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친구 주위에 삼성으로 다니거나 아니면 통신사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될 거. 그런 분들이 올해 갤럭시 S6로 그냥 싸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기회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케팅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기엔 어쨌든 많이들 바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많이들 바꿀 것 같고 네. 그 주위에 심지어 이제 아이폰 쓰시던 분도 네. 이번에는 아이폰만 계속 썼는데 네. 엣지 보고 이번에는 엣지가 사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또 이유를 물어봤더니 네. 그저 만약에 삼성 기어만 만약에 연결이 됐으면 자기가 안 바꿨을 거래요. 네네. 근데 삼성 기어도 이번에 동그란 모양 와치로 나온대요. 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그 삼성도 스마트워치가 동그란 디스플레이 맞아요. 우리 하반기에 동그란 거 나온다 그러죠. 동그란 거 나온다 그러고 네. 다른 와치를 사도 네. 이게 가능하다니까 양쪽으로 끼고 다니까 와치를 많이 그러면서 양쪽으로 끼고 다니까 이러는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동그란 그 다른 와치도 연결이 된다 안드로이드는 다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엣지를 사야겠다 이런 얘기를 확 굳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엣지가 어쨌든 간에 반응이 주위에선 상당히 좀 살려는 사람들은 많다. 그리고 기대감들이 상당하다. 제가 했던 사람들이 생각됩니다. 어떤 마케팅 차원이건 엄청나게 주위에서 예. 그 친구 관계만 잘 맺어놓고 있으면 제가 뭐 엄청 싸게 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 왜냐하면 반응이 워낙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초창기부터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은 안 팔려서 네. 연말에 나가야 그런가? 그러지 그 초창기부터 그렇게는 안 풀 것 같아 물량을. 그래요? 예, 저는 근데 일단 법인은 그렇게 잘 것 같은데요? 법인은. 네. 왜냐면 이런 거 많이 팔리려면 법인이 팔려야 되거든요. 법인들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근거 없이 하는 얘기니까 무슨 XX 보험사가 있다는 거야. 보험사 한 번에 같은 거 쓰고 같은 거 깔고 쓰잖아요. 한번 쑥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 그 각종 배달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아침마다 뭐 배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직장 다니는 거 아니는 간에 뭐 그렇죠 녹차 배달 이런 뭐 그런 회사들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다 이거 갖고 다니거든요. 네.
똑같은 거 써요. 대부분 회사에서 지급하거든요. 쑥 바꿔버리는 거죠, 한꺼번에. 그래서 그런 게 엄청 크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돼야지 주에서 확 확산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부품주들은 네. 뭐 좋은 흐름 계속 되게 많이 팔리기만 하면야. 그러니까 부품주들은 계속 좋아지겠네. 네, 그래서 분명 점유율은 분명 올라.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마케팅. 근데 그런 게 국내에서는 되지만 해외에서도 해외에서는 토털리 다른 스토리죠.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토털리 다른 얘기죠. 해외에서도 모르죠.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그렇게 욕먹죠. 해외 외신은 어쨌든 간에 해외 외신이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긍정적이라. 네, 그것도 좀 맞아요. 기대가 된다라는 근데 해외 외신도 결국은 광고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훨씬 객관적이지만 근데 뭐 시넬 이런 데서 보면 또 갤럭시 S6를 사지 말아야 될 6가지 얘기도 있고 막 이런데요. 예. 하여튼 뭐 전문가들 의견이니까 이런 거 있고. S6를 사지 말아야 할 5가지 저도 봤는데 네. 내용이 아주 재밌더만. 뭐요? S7이 나올 거니까.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네. 연말 가면 할인해 줄 거니까 뭐 이런 거더만 내용이. 제가 보기에 이성훈 대표가 바꿀 것 같은데 바꿀 것 잘 같아요. 기다리면 제가 보기에 이성훈 대표의 친구 관계에 따라서 엄청 파격적인 가격에 살 것 같아. 네, 그런 생각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보자. 이거 좀 뭐예요? 수소차 얘기 또 갑자기 뻥뻥 또 무슨 얘기야? 보고서가 네. 또 이게 또 논문이 나왔어요 하나가. 논문? 수소차는 네. 또 이 형님이 또 전문 아닙니까? 제가 전문이 아니라 제 친구가 전문이죠. 네. 네. 어쨌든 간에 친구한테 옮으면 되지 수소차를. 난 수소차 타본 남자. 수소차는 업어올 수 없나? 수소차 타본 남자. 그 수소차 우리 찍어갖고 그 유튜브에 좀 올리면 안 돼요? 왜요? 찍어갖고 이미 수소차 유튜브 시승기. 유튜브 있을걸요? 그런 거? 우리가 타갖고 시승기. 할까? 우리 얼굴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런가? 그쵸. 네, 한번 해보지 뭐. 네, 수소차 시승기 한번 네. 정중히 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네. 그 수소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페이지가 이게 아마 100몇십 페이지짜리일 거예요. 네. 보고서가. 그래서 네. 지금 수소차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장단점. 어느 증권사 이건 또? PB 전문 독보적 PB 하우스 KDB 대우입니다. 여기 아예 제목을 그렇게 썼어. 독보적 PB 하우스를 자기네가. 네. 뭐 PB 하우스 독보적 PB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수소는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정말 공해가 없죠. 네. 공해가 없죠. 잘 몰라요, 그런 거. 전기차보다도 훨씬 더 이게 하면서 물만 발생한다 그러는 얘기 들었어요. 물만 발생하는데 전기차는 문제가 뭐냐면 네. 전기를 생성하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에너지가 들어가죠. 어쨌든 간에 전기가 화력 발전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가 되면 전기가 필요하죠. 네, 전기차가 에코라는 건 거짓말인 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때 디스했잖아요. 전기차가 왜 에코냐고. 네. 이게 진짜 에코거든요. 수소차가 진짜 에코인데 왜냐면은 이제 그리고 이건 수소차는 이게 물론 이제 수소차도 수소를 캐내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발생을 하겠지만 수소를 캐내요? 수소를 갖다가 이제 캐내는 과정에서 아니면 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게 발생을 하겠지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 수소차는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물 이렇게 마시는 거. 그게 아니라 물이 조금씩 떨어진다 그러대? 네, 물이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물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네, 네. 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네. 이 나오는 건데 현대 수소차를 갖고 미라이하고 비교하는 분들이 상당히 예전에 있습니다. 현대 투싼? 투싼하고. 네, 네. 이거는 가격이 670만 원인데 투싼은 왜 이렇게 비싸냐라는데 네. 성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미라이보다 훨씬 좋아요, 투싼이.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격 차이가 완전히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네. 수소차가 너무 비싸요. 네. 수소차가 너무 비싸서 네. 아직까지는 상용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가격을 낮추겠다. 미라이가 이제 시판에 들어가면서 네.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수소차 72대를 공공기관에 보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15년 2월 달 그 사업 계획,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3월 긴급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수소차 할 만한 데가 어디 있어, 우리가? 현대차밖에 더 있어요? 네. 현대차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수소차에 대해서 지금 이 투싼 모델인데, 저걸 내가 타봤다는 거지. 네. 1회 충전에 지금 415km 정도니까 일단은 전기차하고는 달리 네. 충분히 네. 뭐 서울에서 부산 한번 갔다가 네. 또 이제 충전하고 또 오고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수소차의 핵심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이걸 더 늘리는 것도 핵심이겠습니다만은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핵심 포인트는 가격을 어떻게 낮추느냐.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급속 충전해야 빨라야 15분이라고 하는데 30분까지도 걸릴 수 있다. 급속 충전이. 네네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수소차는 3분에서 5분이면은 충전이 끝납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있어서 경쟁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소차 같은 경우가 저는
수소차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다만 단가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이 현대차가 투싼이 8,500만 원, 네. 미라이가 7,500만 원인데 미라이에 비해서 어쨌든 현대차의 이 투싼의 성능이 더 좋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가격만 낮출 수 있다면 가장 저거 할 수 있는 거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폭발 위험에 대한 좀 가장 우리가 이제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폭발 위험이 있지만 우리 LPG 가스 차 해서 폭발해갖고 뭐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저 어렸을 때 있었는데 요즘 거의 없죠. 요즘 그거하고 어렸을 때 똑같다. 있었죠. 예, 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뭐 폭발 위험에 대한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상용화가 되면 또 제 다르겠죠. 친구는 출퇴근할 때 2년째 타고 다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폭발 위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건 네. 우려지 지금 뭐 아주 아직까지 요거를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네. 안정을 시키느냐. 네. 이것이 네. 요게 이제 가장 관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프라 같은 경우도 수소 인프라 스테이션 네. 역시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인프라 스테이션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것도 무서워갖고 수소 인프라 스테이션 중심에 누가 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요게 또 무섭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수소 같은 경우는 폭발 위험에 대한 쪽으로 어떻게 이 안정성을 네. 하느냐, 그리고 가격을 낮추느냐, 그리고 스펙에 대해서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전기차보다도 지금은 어쨌든 간에 훨씬 더 네. 상용화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왜 그때 BMW인가 벤츠에선 비싼 거야? 가격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아, 거죠. 가격이. 네, 가격을 낮추는 게 아직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게 수소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한번 딱 폭발하게 되면 우리 그 전기차 처음 나왔을 때 네. 그 테슬라 작년에 이슈됐던 게 뭐였어요? 그래, 사고 났을 때 사고 났을 불났던 거, 거. 불났던 거 이런 거. 그때 이제 되게 무서워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근데 수소차는 더 하겠죠. 그냥 골로 간다, 이거는. 이거는 골로 간다. 사고 부딪히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혼자 죽으면 상관없죠. 예, 근데 주위가 다 싹 죽으니까. 그건 무섭네. 예. 근데 내 친구는 왜 타고 다니지, 그거?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발자니까? 개발자니까 충분히 본인 스스로 이제 모르모트가 되신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전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타시는 거겠죠. 그렇겠죠. 부딪혀도 안전하다, 터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 난 건 자기가 아무 상관없이요. 네. 그냥 그 재수없으면 부딪히는 거잖아요. 예. 엊그저께 뉴스 봤어요? 그 CNN인가 어디서 나왔는데 유튜브에서 최고의 조회수. 구름다리 다리에 고도에서 차가 경구도 떨어지는 거 잡혔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런 거 해갖고 좀 아무 재수 없으면 나 혼자 내 잘못이랑 전혀 상관없이 와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디젤을 수소로 100만 대 정도가 교체가 됐을 때 네. 1.5조 원의 원유 수익 감소 효과 네, 네. 연간 네.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10기가 네. 이제 오히려 지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네. 상황. 그리고 CO2는 210만 톤이 감소가 되는데 그래서 질문. 이제 내용은 알겠는데 네. 그래서 관련주가 정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나 그 수소차 관련주에 대한 쪽은 네. 있긴 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품 EM코리아, 뉴로스, 세종공업, 우리산업, 뉴인텍, 필코전자인데 네. 100%짜리도 꽤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살 수 없네. 네. 지금 정말 아직은 좀 먼 얘기죠. 아직 먼 얘기죠. 근데 저는 가능성은 되게 높다라고 보고. 이건 우리 자동차 공학도로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전부터 믿어줘야지. 수소차가 가장 믿어줘야지. 교수님들도 항상 수소차가 응. 결국에는 수소차가 답이다라는 그러면 얘기 이성훈 대표는 다시 말씀드리면 공대생, 보통 공대생도 아니죠. 자동차공학 마스터, 석사님이야. 네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나 이런 걸 모두 고려해서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알게 모르게 이게 BMW인지 벤츠인지 벤츠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BMW 수소차를 또 공개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벤츠인지 뭔지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네. 함부로 디스했네 이것들을.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여하튼 뭐 다들 이런 거 KDB 대우증권도 뭐 120페이지짜리야. 네네. 그 친구는 공대생인가 보네. 아니 120페이지는 아닌 거 80페이지요? 같고요. 뭐 지금 보니까 네. 40페이지가 28페이지. 제가 너무 세게 불렀네. 네네. 28표 차이. 네. 공대생 아니라도 쓸 수 있네, 그 정도. 네네. 그죠? 여하튼 뭐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아주 참고적으로 오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잠깐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금값이요, 한 달 전부터 좀 반등을 좀 하다가 요즘 다시 꼬꾸라졌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갑자기 TV 홈쇼핑을 보니까 골드바를 많이 팔더라. 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골드가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요. 웬걸에 훅 빠졌었어요. 예. 근데 보면 금 가격 한번 봐주세요. 네. 금 가격이 흔히 얘기해서 지금 쌍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펀드멘탈은 제가 모르겠고요. 예. 흔히 얘기해서 쌍바닥이에요, 지금 저게요. 예. 금 가격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알게 보니 7일째 올라갈 겁니다, 지금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금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저 같이 아는 친구가 있는데 병원 아는 친구 있잖아요. 네네. 그 수원에 아는 네. 친구요. 그저께 전화 가서 난데없이요. 그날 위원님. 어머님이 금 좀 사시려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난 모른다 그랬죠. 모르고 이제 이런 쌍바닥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금리가 워낙 낮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금리가 낮으니까 그분은 저것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상속 때문에. 왜냐면, 그래서 골드바는 이제 저는 그래서 통장을 얘기했죠. 네. 몇몇 통장도 있고, 금 거래소가 거래소 안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거래할 수 있죠. 요즘 네. 그래요. 거래소 통해서 살 수 있어서. 은행에 가서, 신한은행이나 몇몇 은행에 가면 금 통장 있다 사시라 했더니, 그게 아니라요. 저 어머님이 물건을 주시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현물증이요? 네, 그냥 슬쩍 주는 거죠. 뭐 사갖고. 슬쩍 주고 이제 나중에 이제 현금화. 현금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데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잘 아셔야 되는 게 금도 은행에서 살 수 있으면 맘대로 사는데 실물을 빼는 거는 거기 관세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세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홈쇼핑에서 사시고 어디든 간에 그거는 주면 끝이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거 알아서 자기가 세금 처리하면 되잖아요. 네네. 자기가 나한테 수십억어치 금을 줘. 네. 내 은행을 갖고 있다가 내가 넣어놨다가 조금 써더라도 그 세금은 추징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걸리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꽤 많은가 봐요, 요새요. 금의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 네. 이게 전형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은 짱바닥 얘기를 해요. 저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 네. 일본을 봐주시면 더 쌍바닥 확 나올 거요.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네. 네. 제가 본 건 미국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요. 네. 금의 테크니컬 하는 분들이 쌍바닥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1,400불, 1,500불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 현물로 갖고 있으면 갱스터링이 문제지 뭐. 누가 도둑들이 들고 와서 가져갈까. 걱정할 게 없죠. 그런 분들도 어디다 넣어둬요? 은행에 금고에 넣어두죠. 금고에다가. 보관 비용 또 발생할 거 아니야. 그게 또 아니죠. 왜요? 자기가 돈이 많이 없어봐서 모르고. 많이 없어봐서 몰라. 돈이 지금 은행 통장 많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서비스를 주죠. 그러니까 그 통장. 에이, 그래도 금 그 정도 되면은 상속하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주시면. 금은요, 네. 바갈 이거 자체가요. 네, 1kg 요만큼. 워낙 비싸기 때문에요. 네. 자기가 뭐 수천억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니고. 뭐 몇백억 정도는요, 무섭게 넘어가면 그냥. 네네. 금이면 없어서 보셨네. 없어 와서. 없이 살아서. 진짜 없이 그러니까. 사셨네. 네네. 예전에 어렸을 때 금 송아지는 어디로 없어졌어? 금송아지 없었어요. 하나들 더 쓰셨나? 아빠, 그 금고밖에 없었어, 어렸을 때. 그래요? 대형 금고. 그래서 금 가격이 그런데 금이 관심 있는 분들 있으신데요.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요렇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견은 없어요. 전 금은 모르는데 쌍바닥으로는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지금요. 그래서 1,400, 1,500달러까지 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금에 관련된 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 하락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했고요. 2부는 오늘의 또 주인공은 누구예요? 매주 금요일 날은 매주 금요일 날은 서인숙 부장님. 누굽니까? 서인숙 부장님. 서인숙 부장과 함께 이번 3월달뿐만 아니라 이제 마감이 되기 때문에요. 4월달 시장에 대해서 오늘 특집을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